3일 오전 5시 50분쯤 남원시 산동면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노부부 2명이 사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로 건물이 붕괴되면서 김씨 등이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창군이 송진이 많이 날린다는 이유 등으로 공원에 있는 잣나무 수십 그루를 벌목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고창군이 환경을 파괴하고 불필요한 벌목으로 예산을 낭비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북 지역에서 어린이집 유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100% 무상 보육과 교육이 가능해졌습니다. 정읍시가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취업준비생과 대학 신입생에게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3일 오전 5시 50분쯤 남원시 산동면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노부부 2명이 사망했습니다. 전북 소방본부는 화재 발생 후 소방차 15대와 41명의 인원을 동원해 1시간여 만인 6시 55분쯤 불을 진화했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주택 안방에서는 83살 김모 씨와 69살 아내 조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전북 소방본부 관계자는 화재로 건물이 붕괴되면서 집안에 있던 김 씨 등이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먹는 나무라고 알려진 잣나무는 우리 지역 곳곳에서 볼 수 있는데요. 고창군이 송진이 많이 날린다는 이유 등으로 공원에 있는 잣나무 수십 그루를 벌목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나라 기자입니다. 고창 지역 읍내에 있는 월곡 근린공원입니다. 공원에 있어야 할 나무 대신 잘려진 나무 더미들이 검은 망에 가려진 채 곳곳에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30년 넘은 잣나무 74그루가 싹둑 잘려 나간 겁니다. 일부 주민들은 갑작스런 벌목에 당황스럽고 속상하다고 호소합니다. 어렵게 그렇게 몇십 년간 키운 나무를 없애버리니까 주민으로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잣나무를 베어낸 고창군은 그 자리에 편백나무 등을 심어 도시숲으로 조성한다는 입장. 이에 일부 주민들은 고창군이 국민 동의 없이 환경을 파괴하고 불필요한 벌목으로 예산을 낭비한다고 말합니다. 스트로브 잣나무 자체가 환경을 보호하는 수종이에요. 나무가 경제적 가치도 굉장히 크고 또 얘는 공해를 방지하는 공해 방지수로도 심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다 잘라버린 거죠. 30년 동안 키운 나무를 한꺼번에 벨 때는 충분히 국민의 동의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편의에서 한번 형식적으로 하고 말아버렸던 거죠. 고창군은 3년여 전부터 월곡공원 잣나무 송진 관련 민원이 매년 30건 넘게 접수됐다며 도시숲 조성 사업을 계기로 벌목을 결정했다고 해명합니다. 또 10억 원을 들여 공원을 뜯어고치는 것에 대해선 20여 년 전 논위에 흙을 쌓아 만든 월곡공원이 노후돼 리모델링한다고 설명합니다. 이제 제일 가장 큰 이유는 민원이죠. 민원이면서도 그 당시에 이제 좁은 공간에 심다 보니까 지금 그게 이제 다른 나무들에 비해서 생육이 잘 되는 나무거든요. 그리고 나서 주변에 나무들한테도 이제 피해를 주긴 줘요. 그대로 놓아놓으면은 계속적으로 계속 또 넘어질 위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병충해도 노출해서 좀 고사될 위험도 있고, 또 경관 심의라든지 그런 도시숲 심의 그런 부분에서 다 지금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제거를 하게 됐죠. 하지만 도시숲 조성은 천편일률적인 공원 조성 사업으로 애초에 송진이 발생하는 잣나무를 왜 심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나무가 송진을 떨어뜨리는 거는 사실 그러면 아까 몸살을 안 앓게 나무를 좀 살피는 방법은 없었는지, 그동안 나무가 기여했던 부분들 여전히 있는 거고 예산이라고 하는 측면들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송진이 떨어지는 시기들이 좀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좀 주의를 요구하게 하는 그런 조치들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과연 이게 나무를 벨 만큼 그렇게 많은 여러 가지 민원적 요인이 있었는가? 공원 전체 잣나무 가운데 74%에 달하는 나무벌목이 적합했는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수십 년 동안 공원을 지킨 잣나무들이 송진가루 민원 때문에 벌목을 당하는 상황. 벌목 이유에 대한 타당성과 함께 예산 낭비 논란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전북 지역에서 어린이집 유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100% 무상 보육과 교육이 가능해졌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올해 1월 1일부터 도내 어린이집 유아의 무상 보육과 사립유치원 유아 대상 무상 교육을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표준 유아 교육비가 올해 55만 7천 원인 것을 고려해 정부가 지원하는 유아 학비를 제외한 나머지 16만 5천 원을 유아 1인당 월 지원금으로 지원합니다. 또 만 5세 유아에게도 1인당 11만 5천 원의 교육비와 누리과정비 5만 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정읍시가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취업준비생과 대학 신입생에게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대학 신입생에게는 등록금과 초기 정착비 등을 지원하고 사회초년생에겐 취업과 구직에 필요한 구직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고등학교 졸업생과 고졸 검정고시 합격자 가운데 본인 포함 아버지나 어머니가 1년 이상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읍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북도가 도민들과 함께 전북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이루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3일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시작, 도민과 함께 성공시대를 열겠다는 회견문을 발표했습니다. 김 지사는 지난 1년간의 성과로 역대 최대 기업 유치 달성과 전북특별법 131개 조문 333개 특례 통과 등을 꼽았습니다. 또 2차 전지와 방위산업, 바이오산업 등 도내 기업들에 대한 적극적 지원으로 새로운 기업의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지사는 이어 올해 역점 시책으로 특별자치도를 통한 각종 사업의 전국 최초 테스트베드 역할 준비와 함께 새만금 SOC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더 특별하고 청렴한 교육,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가 서로 협력하는 교육, 실력과 바른 인성을 키우는 교육으로 전북을 한국 교육의 중심지로 만들자고 밝혔습니다. 서 교육감은 지난 2일 전라북도 교육청 시청각실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1월 18일 우리는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으로 새 출발하게 된다며 이같이 당부했습니다. 서 교육감은 전북교육 대전환은 여러분의 땀과 열정 덕택에 착착 진행되고 있다며 날마다 새로워지는 전북교육을 만들자고 강조했습니다. 신문브리핑 전북도민일보 기자입니다.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의 20일의 총선 출마 선언으로 전북의 총선 지형 변화와 함께 출마 배경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합니다. 4월 10일 총선을 정확히 100일 남겨두고 진행된 이 일 정 전 장관의 출마 선언은 단순히 전주병 선거구도 변화뿐 아니라 전북 총선 판도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정치권은 전망하고 있다는데요. 특히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표 체제를 둘러싸고 진행되고 있는 이낙연 전 총리의 탈당, 신당 창당 시점에서 정 전 장관의 출마 선언이 이뤄졌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북 정치권 관계자는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이낙연 전 총리의 신당 창당, 비명계의 움직임은 이재명 대표 체제를 흔드는 원심력 성격이 강하다며 결국 정동영 전 장관의 출마는 현 이 대표 중심의 구심력 복원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정 전 장관도 출마 선언에서 윤석열 정부에 탄압받는 이재명 대표를 지키겠다는 주장을 분명히 했다고 하는데요. 정치권은 또 정 전 장관의 출마로 총선을 100일 앞둔 시점에서 다소 주춤했던 중진 부활론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베리앤 바이오 식품연구소가 고창식품산업연구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개원식을 열었습니다. 지난 2일 문을 연 고창식품산업연구원은 중소벤처기업부 시군구 연구산업 육성 사업을 통한 식품기업 관광산업 활성화 등 지역 발전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합니다.
고창의 지역 발전과 식품 산업의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뒷받침할 정책과 대형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띵크탱크로 발돋움하겠습니다. 남원시가 5.7 목궁의 전시관 건립을 위한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남원시는 사업비 150억 원을 들여 노암동 한파우 유원지 일원에 5.7 목궁의 전시실과 교육실 등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시 관계자는 사업을 위한 실시 설계 용역비로 국비 3억 6천만 원을 국회 단계에서 증액 반영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전시관 건립을 통해서 남원의 목공예 문화가 지역에 국한된 전통 산업이 아닌 한국의 공예 문화를 확장하고 선도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일 밤 11시 반쯤 임실의 한 스마트 농업 교육장에서 불이 나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불로 다친 사람은 없지만 비닐하우스 한 동과 컴퓨터 등 기자재가 타 소방서 추산 2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정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밤이나 휴일에도 어린이 경증 환자를 진료하는 달빛 어린이 병원이 김제에서 운영됩니다. 김제시는 지역 의료기관인 믿음병원이 달빛 어린이 병원으로 지정돼 올해부터 2년 동안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평일, 월, 화, 금요일은 저녁 6시부터 새벽 1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일부 요일에 진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읍시가 교통사고가 잦은 곳을 개선합니다. 사업 대상은 정읍시 북면 정읍 한우 사거리와 감곡면 회전교차로, 태인면 궁사교차로 등 10곳입니다. 정읍시는 15억 원을 들여 선형 개량과 도로 구조 개선과 같은 맞춤형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섬진강댐 방류 때 상습 침수 구간이었던 순창군 장군목에 진입도로가 설치될 전망입니다. 순창군은 2026년까지 사업비 315억 원을 들여 순창군 동계면 9mm에서 어치리 구간 7.6km에 폭 8m 규모로 도로를 조성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구간은 기존 도로 폭이 좁아 차량 통행에 어려움이 많고 섬진강댐 방류로 일부 도로가 잠기면서 마을이 고립되는 상황이 수시로 발생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전북도가 농림축산식품부가 시행하는 농촌 인력 지원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전북도는 농촌인력중개센터 지원 사업과 공공형 계절 근로지원 사업에 선정돼 국비 39억여 원을 확보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농촌인력센터가 지난해보다 10곳 증가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47곳이 운영됩니다. 전북도는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인력을 알선 중개하는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농촌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육군 제35사단이 임실군 이전 10주년을 맞은 가운데 임실군과 상생협력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임실군은 지난 2013년 1월 35사단이 전주에서 임실로 이전한 후 상생협력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군은 외출하는 장병을 위해 임실사랑상품권을 개인당 매월 2,000원권 2매씩과 장병 이발비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군은 임실 지역 내 군부대에 근무하는 군무원들을 위한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는 등 군부대와의 상생협력 지원을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남원시가 신규 광역소각시설 설치를 위한 국비 291억 원과 도비 87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남원시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4월까지 4차례에 걸쳐 소각시설 입지 공모를 실시했지만 신청 지역이 없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었습니다. 민선 8기 이후 소각시설 확보의 시급성을 알리면서 7개 지역이 소각시설 유치를 희망했고 남원시 대산면 대곡리 일원이 입지로 선정됐습니다. 남원시는 정부 예산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한 끝에 내년 국비 3억 원을 시작으로 오는 2026년까지 국비 291억 원, 도비 87억 3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조속한 사업 추진을 통해 시민의 생활 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처리하여 쾌적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